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공용 부분, 즉 집합 건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이제 감정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지분이 얼마인가. 그런데 보통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중개하는 분들이 문제란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면적을 적게 되죠. 그 면적을 잘못 적어가지고 종종 소송으로 그래서 마침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약을 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마침 이게 잘못 기재가 됐다. 그걸 빌면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등기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로 보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걸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면 집합 건물을 쭉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지금 빨간 부분이 있죠. 빨간 부분 이렇게 이 빨간 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여기 또 뭐가 있죠? 계단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붕이 있고 옥상이 있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냐 당연히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한다. 당연 공용 부분 또는요 법에 의해서 정해졌다.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301호잖아요. 여기 301호. 이 301호를 뭐라고 했냐? 내가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용 면적이다, 분양 면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전적으로 소유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01호가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다 이 말이죠. 30평이다. 그러면은 이 전유분이 만약에 보통 한 26에서 27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공용 부분. 이것이 약 한 3에서 4평 정도 이렇게 차지해서 모두 30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체 30평 아파트에요. 등기가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또는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그것은 당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규약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규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건 합의를 이루었다, 계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법 제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합의라는 말이고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법률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니까 일단 등기부가 존재해야 되는데 원래 등기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대장하고 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등기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사실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 등기부는 권리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다, 임야 대장이다, 토지 대장이다. 이 대장은 원칙적으로 그 땅의 모양, 사실이라는 것은 땅의 모양. 그래서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눈으로 봤을 때 사각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을 대장이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을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것, 그 소유권을 압류를 쳤다, 소유권이 경매가 됐다 이런 것은 다 갑구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구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이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경우는 을구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구와 을구는 둘 다 권리에 관한 것이고 권리 중심 그것을 우리는 등기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부에는 그러면 다 권리만 있냐? 그게 아니죠. 이 대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건물 있으면 그 표지법을 딱 보면 이거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몇 층짜리 건물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실에 관한 것, 그것을 표제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제 등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등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슨 등기부가 있다? 여기서 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하나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건물에다 등기를 해야 되고,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단독주택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 집합 건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빌라 같은 데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건물에 관한 등기가 있잖아요. 이 건물의 등기부에 토지에 관한 것을 건물에 관해서 등기를 해놓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었던 그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이해를 돼야 지금부터 우리가 이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법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건 집합 건물이죠. 이것을 뭐란다? 301호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땅 있죠. 우리가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대지 사용권. 이 전유 부분은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 주된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지 사용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301호를 팔게 되면은 301호 건물만 팔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을 소유하려면 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걸어도 다니고 주차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지에 관한 이 사용권도 같이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규약으로. 그 말은 뭐죠? 그 당사자 간들의 계약에 의해서 이 말이죠. 규약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문제죠. 그럼 규약으로 분리하게 되면 어때요? 301호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 되고요. 이 301호가 건물이 있으면 이 301호라는 지분이 있을 거예요. 땅 지분이요. 이 땅 지분은 누구다? 을이 소유가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건물에 자기 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건물만 있고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어떻게 한다? 이 을이 갑을 상대로 뭐를 청구해요? 치료 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소송이 되죠. 그럼 치료를 안 내죠. 그러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여기 301호를 경멸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아요. 왜? 건물만 경매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그 건물을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을 뭘 모르고 5억 원에 받았는데 만약에 건물만 있고 땅이 없다, 땅 지분이 없다, 그러면 이 건물은 1억 원에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 건물을 또 누군가가 또 경매할 것이고 또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원래 분리하면 안 되는데 분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분리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법상의 용어이고요. 여기 보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상의 용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절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를 해야 돼. 그걸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은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그건 토지도 같이 항상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안 해야 되고,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난리가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등기부를 보고 항상 거래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30년 정도 되는 그런 빌라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딱 샀을 때 등기부를 꼼꼼히 봐야 돼. 왜?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하고 이 대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전에는 집합 건물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보통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해줄 때 건물만 등기하고 대지는 건축업자 자기가 등기가 돼 있어. 나중에요, 한 40년 돼가지고 이걸 재개발하려고 했더니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건물의 소유자고 땅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 주인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어때요? 재건축도 못하고 재개발도 못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건물이 그냥 쓰러질 때까지. 그럼 이건 누구에게나 이거는 평온한 주거,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면은 땅 주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협상을 해야 돼. 나한테 팔았던 사람, 나한테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권, 우리가 분양을 보면 건물에 대한 분양가하고 토지에 대한 분양가를 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0억 원의 아파트다. 그러면 건물이 한 4억 5천, 땅값이 한 5억 5천. 그래가지고 전체가 10억인 것이지 건물값만 10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한다? 건물값만 10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묘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면 우리가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처럼 당연히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당연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규약이라고 되어 있죠. 규약.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아파트 안에 있는 또는 노인정이라든가 관리 사무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약이라는 것은 뭐가 똑같다고 했죠? 계약이라는 것이 똑같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 행위의 경우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규약 공용법이라는 것은 어디만 등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등기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사실에 관한 것만 기재를 해요. 그 건물이 그게 뭐 몇 평이고 몇 층이고 어떻게 돼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갑구요. 이건 소유권에 관한 것만 기록을 하고요. 을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건 저당권에 관한 것을, 저당권 또는 전세권, 이런 제한 물권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사고 싶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갑구를 봐가지고 진짜 나한테 파는 매도인이 매도인이 A인지 B인지 C인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아니 딱 봤는데 주민등록증은 B로 돼 있는데 여기 등기부에는 갑구를 딱 보니까 A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거죠. 알겠죠? 이런 건물은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갑구를 가지고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을구를 가는 거죠. 을구를 갔는데 주인이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뭐 돈 빌린 게 없다 했는데 딱 보니까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 그럼 이것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는 저당권이 얼마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자는 얼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갑구를 건데 이 규약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두는 거야. 표제부만. 다른 걸 두지 않아. 왜요? 이런 복도나 안 보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만약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누군가가 팔아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울구라는 게 있으면요. 누가 여기다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규약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취지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만 하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하나를 아마 101호를요. 노인정으로 사용했는데 아무도 그걸 활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없애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줘야 되겠죠. 그때는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폐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이것을 분양으로 돌려서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죠. 그럼 우리 주민들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규약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했죠.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뜻의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항상 등기 보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순위 번호가 돼가지고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1번의 등기를 보전 등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등기를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가 바뀌었다. 권리 변동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쭉 등기 왔는데 1번 있죠. 1번 여기 보면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 말소로 인하여 이것을 말소했다. 우리 방금 규약 공용 부분 말소했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이제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등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먼저 아파트가 있으면요, 1동이 있고 한 동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죠. 여기가 301호잖아요. 301호고 여기는요 101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1동 전체에 대해서 건물을 가리키는, 전체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제부라고 하는 것을 둬요. 여기는 갑구하고 을구는 없어요. 그럼 여기 딱 봐봐요. 여기 딱 보니까 강남구 역상동 29 거리 아파트다. 101동이네. 101동 봤더니 여기는 4층이고 지하실이 있는 건물이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4층 건물이고 지하실이 있네. 이렇게. 재밌는 말은 분명히 건물의 등기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가 나왔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돼 있죠. 대지권.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의 등기에다가 땅에 대한 등기를 해놓는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그 대지권은 뭐냐면 여기요, 역삼동 29번지하고 32번지 지목은 대로서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다음이 중요해. 이번에는 뭐냐면 이것이요, 건물 표제부, 이건 101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101호. 이 101호에 대해서 방금 이제 101동 101호를 지금 보는 거 우리가요. 101동에 대해서 전체를 하나 등기부가 있고 101호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냐? 건물의 표제부를 봐봐요. 지금 분명히 건물의 등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지라는 것이 땅이죠. 땅.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이 여기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층 101호에 관한 것이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여기 봐봐요. 소유권 대지권하고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돼 있네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형태로 지을 수 있느냐? 이 땅이 내 땅이면 되죠. 소유권이요. 이 땅을 빌려요. 지상권이나 또는요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를 해야 되냐? 여기는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내 땅이 너무 부족해.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또는요, 이것은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1층 101호는 어떻게 되냐? 소유권 대지권하고 임차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이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샀어. 땅이 부족하니까 여기 이만큼은 다른 땅을 빌렸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었더라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종류가 두 가지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항상 받으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101동, 101호 건물 등기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101동, 101동에 관한 것이고 여기 대지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101호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등기부 볼 때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101동에 관한 등기부 아까 표제부 했었잖아요. 그것하고 101호에 관한 등기부 또 표제부로 다 보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것을 101동에 관한 등기부 표제부하고 101호에 관한 등기부 표제부만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봐봐. 1592 15,942하고 여기 15,942 똑같죠. 여기가 똑같죠. 똑같을 때 여기 대지권의 비율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 47.442라고 돼 있죠. 47.442. 그러면 이게 내 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지분. 여기 보면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내가 47.442. 알겠죠? 그래서 약 한 15평 정도 땅에 대한 권리가 내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도 한번 봐봐요. 여기도 보면 어디 여기 153이라고 돼 있죠. 153. 여기는 124라고 돼 있죠. 분명히 땅이요 두 필지란 말이죠. 하나는 153번지고요. 하나는 뭐냐면 124번지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요 소유권 대지권 그래가지고 여기 153이죠. 1번 153에 21.97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21.97이다. 그러면요 한 6평 좀 6평 정도 된단 말이죠.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101호, 201호, 301호, 여기는요 102호, 202호, 여기요 302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중간에.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만 건물이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요 두 개 있지만 153이니까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6평 정도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지금 땅이요 4필지죠. 땅이 적으니까 4필지.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다 더하면요 4,121이 돼요.
알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이라 되어 있죠. 이거 다 더했단 말이죠. 다 더한 것에 42.76인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한 12평 정도 대지가. 3으로 나누면 되게 간단하게요. 알죠? 자세하게 나눈 것은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12평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재밌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915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얼마가 됐죠? 5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하고 말이 같아 틀려요? 지금 다르죠. 여기는 9153, 여기는 500. 다르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라고 쓰면 2라고 해서 그럼 내 대지권이 2평방미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한단 말이죠. 여기가 지금 글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대지 면적하고 대지권의 비율의 수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걸 만약에 잘못 기록하면 나중에 소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9153 곱하기요. 어떻게 하냐? 500분의 2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 36이 나온단 말이죠. 36. 알겠죠? 36이면 어떻게 돼요? 한 12평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지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동의 건물이에요.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로 보는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는 101호 표제부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못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려. 어떤 사람은요 500분의 1이라고 써.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보시면 여기는 봐봐. 여기는 한 번지로 1000이고 또 한 번지로 1000이죠. 그럼 전체가 2000이죠. 2000인데 여기는 봐봐. 1, 2라고 했죠. 1, 2. 아까는 1만 했었는데 여기는 1, 2면 다 어떻게 돼? 1000이니까 2000이 다 되죠. 근데 여기는 얼마밖에 안 돼? 1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다르죠. 그럼 또 계산해야죠. 두 개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0이죠. 2000. 2000 곱하기 여기요. 여기서 얼마 한다? 1000분의 100이란 말이에요. 1000분의 100 이렇게. 1000분의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얼마다? 200평방미터 이렇게. 그럼 60평 정도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1동의 건물에 가는 것이고 여기는 101호에 가는 것인데 1, 2를 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더하면은 2000이 돼야 되는데 여기 1000밖에 안 됐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잘못 매도한 사람하고 내가 씨름을 할 때 내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재밌는 말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도 지금 1하고 뭐가 돼 있어요? 2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1하고 2하고. 여기는 153이네요. 여기는 124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여기도 봐봐. 여기로 보면 153에 대해서는 13.4고 1사고 124에 대해서는 6.6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합하면. 그럼 어떻게 합하면 돼요? 여기 지금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똑같죠. 153, 153, 124, 124 똑같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된다? 여기서 19.78이 나오죠. 그럼 20이죠? 20에 한 6평 정도. 이게 내 대지에 관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인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종전자산가치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계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하냐? 조합원 분양 시점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한단 말이죠. 그럼 분양 종료 시점 기준에서 다시 또 한번 평가를 해. 그것들을 종후 자산가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종전 자산가치가 내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이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잘못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이제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이죠. 이제 단독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을 때 단독으로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별도 등기 이것도 중요해요.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땅이 옛날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사가지고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건물을 짓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갑이 땅을 팔면서 여기서 만약 10억인데 10억에 대해서 여기다 저당을 잡아놓은 저당을 잡아놓고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죠. 그럼 분양을 하죠. 그럼 분양을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땅값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 건물하고 대지에 대해서 아까 대지권 비율 있죠? 이 대지권 비율에 대해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기를 못 해주거나 또는요 거기에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지상권 등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지 별도 등기 중에서 무엇은 관계없느냐? 구분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건 공공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구분 지상권은 땅속이나 공중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토지 별도 등기 봤더니 이거 봐봐. 3번 토지죠. 그러면 소유권의 3번 토지를 가면은 소유권에 가면은 울구 그 3번 토지에 울구 3번 울구 여기서 울구 있죠? 3번 토지에 울구 3번에 근저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울구에 가면은. 그러면 그 울구에 가서 그걸 보고 가서 확인을 해야 돼. 토지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경우는요. 그것이 말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는 아직 말소가 안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소가 안 되고 토지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 토지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경매가 됐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서 소멸하는 권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근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보통 다 소멸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우선 배당받고 많은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런 것은 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내가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집합 건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가 있다. 그럴 땐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게 된다고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경매가 된다.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일차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토지 별도 등기다. 이 토지 별도 등기는 대부분 구분 이상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종류가 있어.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조심해야 돼. 그때는 일단 한번 뒤로 물러서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들을 다 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팔거나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항상 분쟁이 있고 여기서 항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 법무사가 아닌 한 여러분들이 등기의 전문가는 아닐 거니까 지금 이 강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손해보지 않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시간에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